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6일 오후 2시 16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일반 거래소 달러 기준 21,145달러고요. 그 다음에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55달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약세장이라는 걸 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CME 차트와 일반 거래소 차트 사이의 가격 프리미엄은 조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 그래도 남들보다 거의 일주일 앞서서 뉴스에서 발표가 나오기 거의 1, 2주 앞서서 비트코인 ETF 통과되는 거 아니냐, 물론 선물 ETF였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가장 큰 근거가 CME 프리미엄이었죠. 그때 아마 트레이딩 뷰 팔로잉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분명히 드렸죠. 그리고 실제 뉴스는 이때 발표가 되었죠. 이때 발표가 거의 한 일주일 뒤에 발표가 되었고, 고점에 싹 다 털어먹었죠, 개미들. 그때 정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개미들 아마 이 구간에서 엄청 지금 물려 있을 겁니다. 일단 정고점을 뚫어냈으니까 새로운 신고점 작성하러 간다라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했었죠, 이때. 게다가 뭐 ETF 호재라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오랜 수건 중에 하나였죠. 물론 선물 ETF였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아마 이 고점에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좀 가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반 거래소 차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일요일 날 좀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17,600달러까지 일반 거래소 달러 차트들은 하락한 반면 지금 CME 차트는 저점이 18,600달러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CME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 CME 갭도 조금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플러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좀 계속해서 좀 주지를 해 주시라 이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지금 아래 보고 계신 차트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해시리본 차트고요. 해시리본 차트고요. 보시게 되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지금 녹색불이 들어왔거든요. 진한 녹색불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 데드 크로스 상태, 즉 컵슐레이션 상태가 몇 달 더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은 기껏해야 17,600달러에서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2,500달러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한 3,000달러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게 컵슐레이션이 다시 파란불이 이제 뜨게 되면 바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이 하얀색 불이 들어오고 이제 연한 녹색불에서 중간 정도의 녹색불, 진한 녹색불에서 보통 1, 2주 이내에 다시 파란색 바이 신호가 보통은 뜨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 꼬라박게 되면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컵슐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바이 신호에 불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만 조금 이제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굳이 언급을 안 할 건데 지금 온체인 볼륨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뭐 깊숙하게 말씀은 조금 못 드린다라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온체인 볼륨 좀 수상하다라는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힘들게 만든 트레이딩 뷰 보조 지표다 보니까 지금 뭐 크립토 커런트 이용해서 만든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일일이 수치하고 값 따와가지고 제가 뭐 안 되는 재주로 정말 한 2달 가까이 겨우겨우 노력해가지고 만든 오실레이터거든요. 이제 너무 이렇게 크립토 퀀트 이용해가지고 보는 게 좀 귀찮고 복잡해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만든
뭐 이런저런 수정 과정 좀 많이 겪어가지고 거의 2달 만에 완성한 온체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 보조 지표인데 수상합니다. 네, 수상해요. 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4월 중순쯤에 한번 떴었고요. 이제 그게 매도 신호라고 했죠. 매도 신호.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1월에 한번 불이 들어왔고요. 시그널이 떴고요. 그건 이제 매도 신호라고 했죠. 그리고 4월에 다시 한번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간극을 생각해 보면 1월, 2월, 3월, 4월 횟수로 보면 한 4개월 차 나는데, 지금 제가 4월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역시 그때 상황을 그대로 비춰 보면 4, 5, 6, 7, 7월에 지금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그제부터 해가지고 좀 온체인 볼륨이 그 오실레이터 상, 제가 만든 보조지표 상에서의 오실레이터가 좀 수상한 차에 갑자기 이 해시리본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종전, 휴전, 뭐라도 다 괜찮습니다. 종전, 찌라시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뭐 그냥 너무 이렇게 희망을 드리는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수상하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시리본 시그널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단순히 주변 상황의 수상적음과 일치되는, 반영되는 차트상 좀 중요한 지지나 아니면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이제 금상첨화겠지만, 아직 가격적으로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수면 위는 너무나 이렇게 조용하다 이거죠. 근데 저 수면 아래에서 지금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는 게 감지가 됩니다. 최근 2, 3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 아래의 물보라가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거죠. 좀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희망회로 주는 건 저는 싫습니다. 지금 당장 차트만 봤을 때는 여전히 벼랑 끝에 겨우 한 손만, 한 손도 아니죠. 새끼손가락 하나 지금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즉 365주 이평선이 주봉상 깨지게 되면 $10,000입니다. $10,000. 네. $10,000 낭떠러지예요. $10,000, $12,000 낭떠러지예요. 심지어는 그 아래까지 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아마 뭐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잖아요. 직전 저점 17,600달러를 지켜내지 못하면 12,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분석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트만 보게 되면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떨어지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자리, 이제 마지노선은 365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21K 구간을 지켜내는 건, 이건 생존의 문제이고 당위의 문제이다. 이 암호화폐는 그냥 하나의 상품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BT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생태계가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10,0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채굴. 더 이상 블록 생성이 되지 않는 BTC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10,000까지 떨어졌을 때 채굴자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채굴을 할까요? 설사 일부 대형 채굴 업체에서 채굴을 한다라고 쳐요. 해시레이트가 특정 하나의 채굴풀에 집중되게 되면 이게 결코 뭐 사토시가 바랬던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격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51%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공격이 뭐 실제 실행된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보안이 뚫리지 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해킹이 있었지만 그건 비트코인 자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뭐 거래소 해킹이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에 대한 해킹, 뭐 그 정도만 있었잖아요. 즉 거래소가 잘못해서 혹은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보안을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거지, 이 비트코인 자체 시스템이 잘못돼서 일어났던 큰 사고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10,000로 떨어지게 될 경우 충분히 51% 공격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VC들 다 전부 다 줄청산 나갈 거고요.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전부 다 줄청산 나가겠죠. 그럼 이게 도저히 다시 재건이 가능한 가격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가격적으로 $10,000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 제가 댓글로도 써놨지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너네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며, 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며, 야, 너네들 중앙정부의 거의 무한정 화폐 찍어내기에 대한 대안 수단이라며, 그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시간대가, 그 구간대가 왔거든요, 지금. 레이 달리오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꽤 큰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넣었던 거고, 뭐 아크 인베스트나 아니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도 결국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실제 그 상황에 닥쳤는데 비트코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기껏해 데이터 쪼가리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도저히 이 시장이 존속해야 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불과 10년, 12년 만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계속해서 이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 결국 개미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머징 마켓에 발을 담그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의 수익이 보장되니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만큼 매력적인 이머징 마켓은 없었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상향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차트가 $10,000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을 10년 혹은 12년 존버한 그 호들러들 입장에서도 이거 이머징 마켓 맞아?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이제 대량 매도에 나서게 되면 글쎄요. 과연 버틸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20에서 21K는 정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저도 차트를 보게 되면 와 이거 $10,000까지
떨어질 차트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10,000까지 떨어졌을 때 일어날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10,000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엘살바도르가 아마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한 나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역으로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만 잘 견뎌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모아지면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입으로 말씀드렸던 38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죠.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주장하는 말처럼 100만 달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100만 달러가. 그리고 더 많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채택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주류가 되지 못해도 진짜 그대로 달러를 대체하고 진짜 맥시멀리스트는 그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전 세계 공통화폐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달러를 보조할 수 있는 훌륭한 화폐 수단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때문에 국가가 디폴트 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터키 쪽에서도 그렇고 좀 고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 고인플레라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8%대의 인플레가 아니라 10%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실제 체감 인플레이션은 50%를 넘어서는 그런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조금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조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채택한 국가가 꼬꾸라진다 그러면 이건 미래가 뻔하죠. 미래가 뻔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2만 달러에서 21K, 2만 달러에서 21K는 좀 지켜져야 된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고 당위의 문제라는 거 꼭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녹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요. 해시리본 잘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 좀 수상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좀 수상하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20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해시리본도 해시리본인데 좀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CME 갭의 위치가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결국 제가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17,600달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금 CME 차트다 보니까 차트가 17,600달러까지 안 떨어졌을 뿐이에요. 결국 이게 익스텐디드 플랫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익스텐디드 플랫의 가능성이 있다. 익스텐디드 플랫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고점 기준 되돌림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건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ME 갭이 위치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요 3만 달러 부근에는 28,000부터 해서 3만 달러 부근, 28,000달러는 CME 갭의 고점이죠. 28,000에서 3만 달러 부근은 매물대가 꽤 쌓여 있죠. 그 다음 이제 저점 기준 0.5 되돌림 레벨에 보면 또 CME 갭이 하나 있죠. 그래서 바닥 대비 최대 반등폭은 제가 보기엔 여기 한 35,000달러 부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매물대의 하단이고 갭의 상단 부분인데, 만약에 이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저점 대비 0.618가의 되돌림으로 보기보다는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서게 되면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서게 된다, 42,000달러까지 올라서게 된다 그러면 아마 중장기 주봉 단위 이평선도 다 돌파를 한 상황일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서게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과연 여기 0.5 레벨 지켜내고 또 다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폭의 최대는 여기 35,000달러 CME 갭도 위치해 있고, 최소는 그래도 여기 28,900달러, 29,000달러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29,000에서 3만 달러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하더라도 해야지, 뭐 지금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드리고요. 뭐 단기 프레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가 좀 여기까지는 좀 올라서야 되거든요. 여기 고점 레벨까지는 대략 한 21,500달러인데 여기까지만 올라서더라도 진짜 소박하게 21,500달러까지만 올라서고 여기까지만 올라서고 주봉 마감을 하더라도 차트가 좀 괜찮죠. 21,500달러까지만 여기까지 21,600달러 정도네. CMC 차트 기준으로. 뭐 여기까지 올라선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더라도 여기 위에서만 놀아도 좀 그나마 공포심이 덜한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낭떠러지 끝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형세라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해시리본도 캡슐레이션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좀 빠르게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서게 되면 바이 신호가 뜰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이 신호가 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온체인상에서 좀 미국적 거래소로는 계속해서 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낸스하고 FTX는 그나마 조금 잠잠한 것 같고요. 제가 미국적 입금 물량은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낸스하고 FTX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로 들어오는 물량의 경우는 바로 그 OTC 거래소로 또 보내져 가지고 그게 순수 매도 물량이 아닌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물량은 역시 채굴자 물량이죠. 채굴자 물량하고 그 다음에 올드홀더들이 다시 한번 좀 매도세로 전환되게 되면 안 되니까 올드홀더들 물량인데, 어쨌든 채굴자들의 매도 압박도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고, 올드홀더들의 매도 압박도 어쨌든 지금은 좀 잠잠한 상황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올드홀더들이 물량을 팔아치웠던 때가 18일이네요. 6월 18일이었고, 채굴자들이 마지막으로 좀 큰 매도 압박을 줬던 때가 6월 27일,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조금 물량이 들어왔고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요. 6월 28일, 7월 2일 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좀 일주일 가까이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잠잠한 상황에서
이 해시 리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지금 직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체인 볼륨이 조금 수상하다라는 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전, 휴전, 종전 관련된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거,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요. 제 느낌은 뭔가 좀 수상하다. 뭔가 좀 이게 다시 이게 뭐 좀 전환되려는 아다리가 좀 맞으려는 상황이 나오려고 하지 않나.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또 25분짜리 영상이 됐네요. 무조건 20분 이내로 끊어야지 좀 그래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길면 안 보잖아요 요새. 어쨌든 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좀 중요한 차트상, 기술적인 혹은 뭐 온체인상 아니면 뭐 다른 뭐 중요한 변화가 감지가 되면 시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